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중간선거를 보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제 문제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문제를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 다룰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가 지난 2018년 중간선거와 비교해 4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표심의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별로는 LA시의 한인 유권자 수가 4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얼바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인종차별 발언 녹취록 공개 후에도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길세디오 케빈 드레용 시의원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차기 LA 한인 회장의 제임스 한 한인 회장의 재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마감된 가운데 제임스 한 현 회장만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LA 카운티에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진 보강 공사를 하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3,000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80.1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5 67.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한꺼번에 퍼지는 트리플 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부 남동부 지역에서 독감 감염률이 10%를 넘었고 독감 외에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영국에서 40대 기수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이 새로운 총리로 결정됐습니다. 영국 정치 사상 첫 인도계 총리이며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입니다. 러시아가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전기와 난방, 수도 공급을 끊어 우크라이나인들을 고통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민주당 사안에 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수용치 않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여 원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취재진 앞에서 배신감, 마음을 다쳤다 이런 표현들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즈 간의 경기로 압축됐습니다. 월드시리즈는 10월 28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LA 레이커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04대 106으로 패하고 개막 후 3연패를 당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피닉스 선스와의 경기에서 95대 112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비교적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으로는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 강한 바람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가솔린 가격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이 $5 80.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19일 연속 하락입니다. 그런데
1.3센트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은 오늘 5달러 67.6센트를 기록했고 역시 하락폭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상당수 주유소들이 갤런당 5달러 그 이하의 가격을 매기고 있다며 감소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올겨울 미국의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이 한꺼번에 퍼지는 트리플 데믹이 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방역 수칙이 느슨해지면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데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도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기준 미국의 독감 감염률이 3% 수준이지만 일부 남동부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외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와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도 여러 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각각의 질병이 심각한 증상을 가져오진 않지만 동시에 유행하면 감염자가 늘어 의료 역량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이 끊기면서 내년부터 이제 민간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이 없을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비상사태 선언이 끝나면 이제 무료로 독감 백신 접종을 했던 것 혜택이 사라지죠. 파이자는 연방정부가 백신 구매를 중단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회 분량에 대해서 130달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더힐 등에 따르면 파이자는 현재 보험업체들과 이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자 경영진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 구매, 배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시기에 따라서 성인용 백신에 대한 상업적 가격 책정이 내년 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30달러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입니다. 차기 LA 한인회장의 제임스 현 한인회장의 재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마감된 가운데 제임스 현 회장만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에 걸친 제36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서류 수령 기간 동안 첫날 제임스 현 회장이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한 이후 아무도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제임스 현 회장의 단독 출마로 결정났습니다. 제임스 회장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월 2일 내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후보 등록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도 이제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또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펀드레이징 후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절차들이 있지만 앞으로 2주 기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남아 있지만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5대 LA 한인회장 선거 때만 해도 여러 명의 후보들이 회장 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해갔지만 결국 당시 제임스 한 후보만이 등록하면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6대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서류 수령 단계에서부터 경쟁 후보들이 일체 나오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제임스 현 LA 한인회장의 단독 출마가 굳어져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인임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제 11월 2일 날 11월 2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선관위원들은 계속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서류를 가져오셔서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등록이 되는 거겠죠.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연임하면 차세대들이 한인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놓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세들하고 3세들이 아직도 그 한인회하고 한인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아직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2세, 3세들이 우리 1세분들 특히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 좀 시간 봉사도 좀 하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LA 한인회가 로컬, 연방정부와 한인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한인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도맡아 해오면서 봉사하는 한인회의 기틀을 다져놓은 바 있어 현 35대 LA 한인회에 힘이 많이 실린 점 등이 다른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인 2세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제임스 한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한인들의 실업수당, EIDL, 렌트비 보조 등
정부 지원금 신청 대행을 직접 도와주며 실무하는 한인 회장으로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DMB 한국어 필기시험이 없어질 위기에서 LA 한인회의 발빠른 대처, 코로나 이후 아시안 증오범죄가 폭증했을 당시 카라벤 행사 조직 등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LA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한인사회가 선거로 소모되지 않아 좋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명문대들의 입시 전형에 적용해왔던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어퍼머티브 액션이 합법인지 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원고인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지난해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돼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LA시의 대대적인 지진 안전 캠페인으로 지난 7년 동안 8,000개 이상의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이 LA 전역에서 13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개보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천 개의 건물이 지진으로 손상되거나 붕괴되기 쉬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제안한 지진 안전 법안은 총 14,000개에 가까운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1971년 쓸마 지진, 1994년 놀스리지 지진 당시에 큰 피해를 입은 대형 콘크리트 프레임 건물뿐 아니라 부드럽고 취약한 1층이 있는 아파트 및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구조적으로 건물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불하지만 비용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진 보수 공사를 원하는 가주 주택 소유주들은 집을 보수하는데 $3,000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개 이상의 우편 번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earthquakebracebolt.com에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11월 29일, 다음 달 29일까지입니다. 이번 보조금은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서 $8,000만 할당받아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1980년 이전, 특히 194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보수 비용은 $3,000에서 $5,000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가구 소득이 $72,000 미만인 저소득 주택 소유자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전체 개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고급 배드타운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한인타운 곳곳에서 주상복합 등 아파트 신축 청사진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공을 눈앞에 둔 아파트 그리고 콘도 신축 프로젝트도 20여 건에 달합니다. 현재 한인타운 지역에서 분양을 하고 있거나 분양을 코앞에 둔 아파트 수가 무려 4,000유닛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1,500유닛이 넘습니다. 이들 신축 아파트들은 가장 작은 유닛도 월 렌트비가 $2,500 안팎에서 시작되고 보통 $3,00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한인타운이 새로운 고급 아파트가 5,000유닛 이상 새로 공급되는 신흥 고급 배드타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렌트 가격 중간값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주택 임대료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변곡점을 맞은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의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 업체인 렌트.com에 따르면 9월 전국 렌트 중간값은 $2,00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월 대비 2.48% 하락한 것입니다. 8월 렌트 중간값은 $2,05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한 시그널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임대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임대료는 지난 해 동기와 비교하면 8.79% 올라서 높은 상승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렌트닷컴 조사에서 9월 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신시내티로 한 달 만에 6.8%가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LA가 3.6%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가 뒤를 이었습니다. 10대 과속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교통참사가 지난 주말 포터렌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놀스 리시다 블루보드에서 남쪽 방면으로 달리던 2007년형 혼다 SRV가 북쪽 차선으로 방향을 틀어 검은색 토요타 벤자와 검은색 폭스바겐 제타를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혼다에 탑승했던 16세 로빈슨이 현장에서 숨졌고 역시 혼다에 탑승했던 14세 소녀가 놀스리치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혼다 차량이면 무려 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다수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타 벤자에 탑승했던 3명과 제타에 탑승한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4명의 부상자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10대 혼다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시간주가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김치의 날은 11월 22일입니다. 미국 내 국제결혼 한인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주 한인여성회 총연합회 제시카 위스카우스키 회장은 지난 15일 미시간주 플리머스에서 현지 한인 여성회 주관으로 열린 김치축제에서 로즈메리 베이어 주 상원의원이 김치의 날 선포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계 스테파니 챙 주 상원의원, 파드마 쿠차 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문은 최근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선포문에는 김치가 한국인의 식탁 오르는 대표적인 반찬으로 절인 배추로 만들며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미시간주에서는 한국 문화와 전통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내용 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한인회 행사에 수천 명의 미국인이 모여들었는데 이 한인회 행사가 뭐였냐면 K-팝 댄스 공연과 한국 음식 체험이었습니다. 이 코리안 페스티벌에 한국계를 포함해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궂은 날씨 속에 우산을 쓰고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K-팝 댄스 공연, 씨름 이런 것들이 큰 인기를 얻었고 김밥과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을 파는 매점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한인회 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브랜들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뉴욕 정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업체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산 호접란 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한국 문화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24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일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기압골이 자리하게 되면서 비교적 포근하고 온화하고 맑은 가을 하늘 날씨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산타아나 강풍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밸리와 인랜드 지역 그리고 산간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LA로는 78도, 밸리와 인랜드 75에서 78도, 해안가 70도, 산간 지역 54도의 한낮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중에는 오늘이 가장 기온이 높고 포근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선선하고 다소 쌀쌀한 날씨 보일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드립니다. LA 53도, 벌뱅크 54도, 토렌스 55도, 플러튼 59도, 얼바인 66도, 리버사이드 6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잠시 살펴드립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후보 스트리트 지점에 추돌 사고로 인해서 이 구간 지나실 때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5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고요. 10번 웨스트 방향 정체는 사고 지점 지난 이후 알링턴 애비뉴부터 10마일대 정체 보이면서 센티넬라 애비뉴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34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134번 이스트 방향 연결 지점이 현재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추가로 3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은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 지점 추돌 사고로 카풀레인 차단되어 있습니다. 5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사고 지점 통과하는데 추가로 3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5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베벌리 불루버드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10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5번 노스 방향 정체는 임페리얼 하이웨이부터 10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다 서다 반복하는 정체 꼴이 110번 교차 지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간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유권자 관심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제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 다룰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유권자의 관심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를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 다룰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현지 시간 23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어느 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이라는 응답자는 3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답한 사람은 24%에 그쳤습니다. 이민과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화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모두 37%로 민주당의 32%, 22%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48%가 민주당을 신뢰한다고 답했고 공화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변화와 총기 폭력 문제에서 공화당보다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각종 여론조사 취합 분석에 따르면 상원은 민주당 46곳, 공화당 47곳 우세 상황 속에 7곳이 경합 중입니다. 하원은 민주당 175곳, 공화당 225곳 우위 속에 박빙인 곳은 35곳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one more shift back to our side in the closing days. And let me tell you why I think that. We're starting to see some of the good news on the economy. Gas prices are down sharply in 46 of the 50 states.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또다시 시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인 등록 유권자가 전보다 늘어난 한인 후보 출마 선거구 그리고 LA 시장 선거를 포함한 주요 선거에서 한인 표의 역할도 확대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의 증가가 한인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 전문 자료 업체인 폴리티컬 데이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주 전역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20만 8,455명으로 중간선거가 있던 지난 2018년과 비슷한 시기에 16만 4,143명과 비교해 4년간 약 4만 4천 명, 비율로는 27% 정도 늘었습니다. 카운티별로는 현재 LA 카운티가 9만 3,26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오렌지 카운티, 산타 클라라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알라마다 카운티, 샌 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의 순입니다. LA 카운티 유권자의 경우 4년 전 비슷한 시기에 8만 805명과 비교해 약 12,000명, 비율로는 15% 증가했습니다.
도시별로는 LA가 44,032명으로 가장 많고 8,165명을 기록한 어바인이 그 다음입니다. LA시 유권자의 경우 4년 전 비슷한 시기에 39,948명과 비교해 약 4,000명 늘었습니다. 한인 등록 유권자 수 증가는 한인 유권 인구 증가와 참여 의식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한인 등록 유권자 수 증가가 한인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 인종차별 발언 녹취록 공개 이후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케빈 드레용, 길세디오 LA 시의원 2명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명의 시의원들 물러나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주지사 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받고 LA 시의원들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누린 마르티네즈 LA 시의장이 시의장직에서 사임하자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언급했을 뿐 그동안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바 있습니다. 그 전에 누린 마르티네즈 시의장이 사퇴하기 전에는 충격적이다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지만 누린 마르티네즈 시의장이 시의장직에서 사임한 뒤 시의원에서 사임한 뒤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남미 이주민 행렬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2022 회계년도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 238만 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는 이전 회계년도에 173만 건보다 37% 증가한 수치이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최대치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이들 상당수는 CBP에 의해 멕시코로 추방된 뒤에 다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걸렸습니다. CBP는 지난달에만 22만 7,547건을 단속했는데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이 7만 8천 건에 달했습니다. 전달과 대비하면 단속 횟수가 베네수엘라 33%, 쿠바 37%, 니카라과 55% 각각 증가했습니다. CBP 국장은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의 실패한 정권이 미국으로 새로운 이주 흐름을 촉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극심한 경제 침체로 700만 명이 조국을 등졌으며 쿠바와 니카라과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억압적인 정권을 피해 수만 명이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미국 불법 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4개 나라의 이주민에 대한 단속은 5만 8천 건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 원자력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자사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차세대 원전 수출을 제한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 원전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집니다. 한수원은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며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던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는 플러스로 반등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애틀랜타 연준이 각종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미 국내 총생산 GDP 전망을 추정하는 GDP 나오는 19일 기준 3분기 GDP 성장률 2.9%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14일 전망치 2.8%보다 올라간 것입니다. 미 상무부의 공식 3분기 GDP 발표는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 2분기에 마이너스 추락한 미국 성장률은 이후 6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지만 올해 1, 2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로 다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후퇴 우려를 키웠습니다. 기술적으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시 경기 후퇴로 보지만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일 정도로 노동시장이 뜨거운 만큼 실제 경기 후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감독 팀 버튼이 디즈니와의 결별을 시사했습니다. 디즈니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스타워즈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자신의 관련 작품 제작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는 앞서 어벤져스 프랜차이즈의 마블 엔터테인먼트 스타워즈 시리즈의 루카스 필름에 이어서 21세기 팍스까지 인수하면서 상업성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버튼 감독은 디즈니에서 작업은 매우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이라며 다양성을 위한 공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결별을 암시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결정된 40대 기수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은 보수당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데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한 재벌가 부인을 둔 금수저 정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계 힌두교도인 수넥 전 장관은 비백인으로서는 영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총리에 오르게 됐으며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 기록까지 함께 세우게 됩니다. 영국의 보수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 현지 시간 수넥 전 장관은 단일 후보로 당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전날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출마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먼저 물러난 데 이어서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빠졌습니다. 수넥 내정자는 지난 여름 선거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에게 패했지만 재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트러스 총리의 자책골로 7주 만에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300여 년에 걸친 영국 내각 역사상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이 백인이 도맡아온 총리 자리를 과거 대영제국 식민지 혈통의 인도계로서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결이 돼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최세영 의원님? 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해드릴 얘기 너무나 우울한 얘기죠. 월드 시리즈 때문에 지금 사무국과 뭐 방송사 모두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LA, 양키즈, 샌디에고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리디아고 선수, LPGA에서 리디아고 선수가 이제 12월에 결혼을 하죠. 현대가와 현대가 맞나요? 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디아고 선수가 우승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성 의원님, 여보세요.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성 의원님,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되네요. 네.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 여보세요? 저만 안 들리는 것 같지는 않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을 오늘 제대로 잘 못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과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지금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은 다시 한번 제가 연결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브라이언 타필러 시질로,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급히 연결해봤습니다. 잘 안 들리셨었어요? 네, 저는 전혀 안 들려요. 아무튼 지금 이게 아마 그 전화 시스템 자체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저도 충격받았는데 시스템도 충격받을 만합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뭐 가을이 쓸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서부지구 야구팬들은 정말로 대단히 쓸쓸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그 다저스가 어이없는 탈락을 전해드리면서 한숨만 나왔는데 오늘은 그나마 김하성의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좀 한가닥 희망을 갖고 지켜봤는데 역시 필립스 하퍼의 2점 역전 홈런을 맞고 쓰러지면서 결국 이제 서부지구 팀들은 모두 다 탈락하는 그런, 그리고 샌디에고는 그나마 그래도 매츠와 최강 다저스를 꺾었다는데 위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하성이 그나마 의미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쓸쓸한 가을이 야구 팬뿐만이 아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그렇고 방송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포츠바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울상이 됐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말로 참 입방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키스가 워낙 좋았고 다저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저스와 양키스의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세계적인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기대를 좀 했는데 두 팀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뭐 다저스는 또 그렇다 치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양키스가 4대0 4경기를 모두 다 내주면서 결국은 휴스턴한테 덜미를 잡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규 시즌에 아무리 승률이 높다 하더라도 월드 시리즈 못 나간다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다저스 얘기 말고 앨런 저지가 62홈런을 쳤지만 결국은 가을 야구에서 이렇게 몰라 그러고 말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야구 162경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을 야구에서도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절실함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스턴과 이런 약팀 필라델피아 이런 팀들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절실함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필라델피아와 휴스턴 대도시들은 물 건너가고 중대 도시로서 일단 월드 시리즈를 맡게 돼서 야구 팬들로서는 정말로 쓸쓸한 가을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LPGA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리디아고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리디아고 지금 올해 결혼을 하는데 경사예요. 글쎄 말이에요. 현대가의 며느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LPGA가 한국에서 열렸죠. 오크밸리, 강원도. 조금만 있으면 눈이 오기 때문에 스키 시장 되면 거기는 스키장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장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일단 오크밸리 참 공기 좋고 평창 가는데 멋진 그런 골프장인데 한국계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고가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12월이면 현대가 며느리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고요. 리디아고는 고국에서 우승이 정말로 꼭 하고 싶었다 했는데 더욱 의미 있는 그런 우승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PGA 투어는 다시 또 CJ 우리나라 기업이 후원하는 데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렸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로이가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67타로 일단 지난주까지 스카트 세플러가 미국의 랭킹 1위였거든요. 그걸 누르고 사실 랭킹 1위까지 차지하면서 통산 9번째 세계 랭킹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맥킬로이는 통산 23번째 우승을 했고요. 2년 3개월 만에 랭킹 1위를 복귀하는 격경사를 맞이했고요. 한국 선수들도 뭐 선전을 했어요. 이경훈이 공동 3위로 마쳤고 김주영이 공동 11위, 임성재는 공동 34위로 경기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풋볼로 간단하게 넘어가면 LA 램스는 어제 경기가 없었고요. 차저스가 시애틀 시옥스에 37대 23으로 패하면서 4승 3패를 기록했고요. 농구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농구 팬들도 좀 춥습니다. 이번 가을에. 저희가 오늘 전화 연결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농구 얘기는 이제 뭐 시즌 초반이고 하니까 다음 주에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시스템이 좀 그런 거는 이 겨울에 이 가을에 이 추위를 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변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